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김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의 배경은 바로 복도식 아파트의 방범창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길래 오늘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김씨님,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김씨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당시에 해서는 안 되는 좀 위험한 놀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학창 시절에 이제 그런 놀이를 하다가 이어지는 일인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좀 안 좋은 사건이랑 같이 엮이게 된 얘기인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복도식 아파트가 또 배경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 얘기가 혹시 그 기억에 남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번개가 치고 귀신이 쏟아져 나오는 것 같다는 맞아. 말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나 그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 제가 그때 얘기하면서도 도대체 그때 그 일이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얘기를 이제 좀 하도 오래된 얘기라 그때 당시에 좀 깊게 연관이 있었던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들어보니 그 얘기에 이제 그 친구가 엮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럼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기릿! 일단 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이었고요. 고등학생 때 당시에는 중랑구 쪽에 제가 거주를 하였었는데 네. 그쪽에 재개발을 하고 있는 구역이 있었어요. 네네. 한참 학창 시절 때 호기심이 많고 그러니까 저희가 친구 집에서 막 술을 마시고 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데 네. 그때 술을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창 저희 때 유행하던 게 그거였어요. 기절놀이라고 아하. 사람을 세워놓은 다음에 이렇게 양쪽 손으로 목을 꽉 졸라요. 그러니까 죽이듯이 졸른다는 게 아니라 그쵸. 이제 옆에를 이렇게 꽉 누르면은 그게 꽉 막히면서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들면서 기절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거 위험한데, 그죠? 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때 한참 철없던 때 그런 놀이를 하면서 그런 놀이를 하면은 사람이 무의식 중에 막 행동을 해요. 맞아. 근데 그게 막 웃기다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예. 그때 술을 한창 막 먹고 친구들끼리 그러면서 그 기절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막 첫 번째 친구가 갑자기 엎드려서 하더니 막 호랭이 막 이러면서 막 기어다니는 거예요. 당연히 다들 막 깔깔거리면서 웃었죠. 얘 왜 이러냐고 미쳤다고 하면서 발로 차고 막 그러면서 하다가 또 두 번째 친구는 그 드라군 자세라고 하나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뒤로 백덤블링 할 것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다시 눕고 다시 서고 다시 눕고 이런 식으로 또 행동을 하더라고요. 예. 너무 웃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다 세 번째 친구가 뭘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놀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6명이서 놀고 있었는데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제 차례가 온 거예요. 전 하기가 싫었죠. 이제 예. 사실상 할 때는 막 재밌게 하다가도 자기가 당할 때는 좀 꺼려지고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싫어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친구들 다 했으니까 뭐 두드려 맞으면서 강제로 하게 됐는데 저는 아무런 증상이 나오지 않았대요. 뭐 저는 기억이 안 나니까 아무런 증상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만 갑자기 방으로 그냥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잠을 자더래요. 예. 뭐 저는 그게 끝이라고 되게 재미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6번째 친구가 가장 문제였던 게 6번째 친구가 그 기절놀이를 하고 했다는 그 행동이 왜 내가 여기 있어? 나 좀 찾아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그냥 웃었죠. 근데 이상하지만 뭐 그냥 또 잠꼬대 하듯이 이렇게 하나 보다. 그렇게 말하나 보다 하고 그냥 다 그렇게 또 웃고 떠들면서 놀다가 저는 그때 안 나왔대요. 저는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였어요. 제 기억에도 그 후의 상황은 아예 없는 상황이고 예. 그 친구들끼리 계속 술을 더 마시고 놀고 하다가 이제 저희가 그 같이 자는 방이 있어요. 친구 방에. 그 방에 들어가서 다 같이 자고 있었죠. 이제 잠이 들기 시작해서 한창 자고 있는데 그때부터 같은 꿈을 꿨어요. 그냥 이게 가위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모두 다 같은 꿈을 꾸고 이제 나온 사람은 여자. 근데 얼굴이 없어요. 얼굴에 형체가 없는 여자였고 손이 없어요. 팔까지는 다 내려와 있는데 손목 밑에서부터는 그냥 거뭇거뭇하게. 예.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모두 다 똑같은 형체를 봐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가위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뭐 혼자 눌려가지고 그 안에서 의식이 있고 어떻게 막 행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이상하게 그 모든 게 공유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예. 서로가 공유가 되는 느낌에서 갑자기 저랑 제가 말씀드렸던 6번째 친구 희한하게 나 좀 찾아봐. 나 왜 여기 있어? 이렇게 계속 말했던 그 친구만 가위에서 깨게 된 거예요. 가위에서 깨서 그 여자의 형체가 이제 옆에 보이지가 않는데 몸은 안 움직여요. 예. 그리고 숨도 안 쉬어지는데 답답함은 또 없고 그렇게 됐는데 6번째 친구랑 저만 깬 게 그 무의식 중에 왜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이 가위에 눌리고 있다는 것도 다 느껴지는데 이상하게 그 6번째 친구와 저만 가위에서 깨어 있다는 게 이상하게 그런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얘는 이야. 아니다, 괜찮다.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눈을 내려서 확인을 하는데 몸은 안 움직이니까 창문 바깥에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 형태가 저희가 그 가위를 눌렸다고 했을 때 봤던 얼굴의 형체는 없고 또 손도 없고 그런 형체가 바깥에서 있는데 그 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기괴한 게 복도식 아파트 보면 방범창이라고 이렇게 창살처럼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팔을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 팔을 대고 있는데 손이 없으니까 되게 기괴한 거예요. 그 형태가. 또 오. 얼굴은 완전히 형체가 없고. 근데 여기서 입을 벌리면서 말을 하는데 보통 그 귀신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막 사바사바사바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랄까 이상하게 좀 울컥울컥한 느낌? 속에서? 이게 보통 그런 걸 보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되게 울컥울컥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이게 분명 형체가 너무 기괴하고 무섭고 어떻게 보면 잔인하잖아요. 그렇죠. 기괴하지. 근데 이상하게 그냥 무의식 중에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계속 먹먹해요. 울컥울컥하고. 예. 그렇게 있다가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이 소리가 엄청 많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뭐 체감상으로는 한 30분 반복된 것 같고 그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면서 모든 친구가 다 같이 벌떡 일어나게 됐어요. 저희가.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뭐 다들 식은땀 완전 다 흠뻑 빠져가지고 무슨 일이냐 서로 안부를 묻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들도 같은 가위를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 하면서 식은땀이 나면서 물어보는데 이제 그 여자가 뭐냐 어떻게 된 거냐 기절놀이는 언제 끝났냐 갑자기 뭐 뚱딴지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뒤에서 그 6번째 친구의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뒤통수를 엄청 세게 치시는 거예요. 6번째 친구에. 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너 뭐 했냐 오늘? 이러니까 6번째 친구는 그냥 놀았다. 우리 그냥 논 거밖에 없다 이랬는데 그 어머니는 계속 노발대발 하시면서 너 그냥 논 게 맞냐? 너 해선 안 되는 행동 한 거 없냐? 계속 추궁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못 모르는 마음에 어머니 죄송합니다. 술 마셨습니다. 호기심에 저희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머니는 아니다. 너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더 중요한 게 있을 거다 생각해봐라. 예. 뭐 했냐? 계속 물으시길래 기절놀이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결국에. 예. 이러이러해서 이런 놀이가 요즘 유행하는데 저희가 기절놀이를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숨을 되게 크게 쉬시더라고요. 너네 그게 놀이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아마 되게 많이 혼내셨던 것 같아요. 10몇 년 전 일이라 모든 대사 기억나진 않는데 그게 놀이라고 하는 거냐라면서 저희를 되게 많이 꾸짖으셨어요. 그러더니 다 같이 당장 일어나서 아파트 앞에 서라. 무릎 꿇고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부모님 다 불러서 혼내겠구나라는 생각에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그 검은색 그 콩 같은 거를 이렇게 한 주먹씩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예.
한 주먹씩을 가지고 오시더니 저희 손에 이렇게 조금씩 쥐어주셨어요. 손에 꽉 쥘 수 있게. 꽉 쥐고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도대체 이거를 왜 쥐고 죄송하라고 하냐. 일단 그래도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저희는 고개를 숙이고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죠. 근데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인데 그 복도식 아파트면은 그렇게 방음이 잘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에. 저희가 6명이서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다 같이 말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6번째 친구의 어깨랑 제 어깨만 잡았던 것 같아요. 저희 둘의 어깨를 꽉 잡고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토닥이시면서 안아주는데 갑자기 눈물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엄청 따뜻했어요, 뭔가 품이. 너무 품이 따뜻하고 눈물이 계속 나는데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괜찮아, 괜찮아, 다 해결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고 안아주시더라고요, 저랑 6번째 친구를. 예. 그러고 나서 그냥 되게 무의미하게 시간이 흘러 지나가다가 한 4, 5일 정도 지났나? 그 뒤쪽에 빌라에서 사건이 하나 일어난 거예요. 그 남편이 자신의 가족을 좀 안 좋게 행한 예.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로 뒤에 있는 빌라에서. 네. 그런데 저희가 거기서 진짜 너무 소름 끼쳤던 게 이제 토막을 저기를 한 거죠. 어이구야. 분리를 근데 시켜버렸다는 손이랑 그게 손이랑 얼굴이에요. 뭐야. 예. 그리고 나서 시신을 찾게 된 게 몸만 찾게 된 거예요. 손이랑 얼굴은 없이. 예. 저희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냐. 이제 그 친구 이름 박씨라고 할게요. 6번째 친구는. 박씨야 너네 엄마한테 가서 말해봐라. 이거 뭐냐. 이거 설마 우리 그때 봤던 그 사람 아니냐. 왜냐면은 그 절단되어 있었던 게 모두 다 일치해버리니까. 성별도 일치하고. 그래서 물어봐라 해가지고 박씨가 본인 어머니한테 물어봤던 거죠. 예. 우리가 그때 있었던 일이 혹시 연관이 있냐? 그랬더니 어머니는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중랑천이라고 있어요. 중랑구 쪽에 보면은 천이 하나 흐르는데 그쪽에 있는데 하수구에 막혀가지고 이 발견을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발견을 했을 때 어머니가 협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예. 당시에. 이 근처에 있을 거다라고. 그리고 그 영가가 와서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사회에서는 사실상 무속인을 그렇게 많이 인정을 해주지는 않는 시절이었지만 네. 그렇게 협조를 해서 그 시체를 수습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소름이 끼친 거는 이거는 이번에 얘기하면서 저도 알게 됐는데 이게 네. 뉴스에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실제로. 네네. 근데 어머니가 박 씨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아이들만큼은 건들면 안 되지. 그랬길래 박 씨가 무슨 말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저희가 봤던 그 귀신이 했던 얘기가 저희는 못 알아들었지만 그거였대요. 두 아이는 어떻게든 지켜야지.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예. 근데 이 사건이 알고 보니 그 남편이 본인의 와이프를 그렇게 해하고 다른 두 아이도 이튿날 뒤에 오. 연쇄로 해하게 됐던 사건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 말씀으로는 본인은 그렇게 됐어도 더 이상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왔던 게 아니었을까. 박 씨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실제 사건인 게 제가 그 링크를 확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뉴스가 나왔다 하더라고요. 이게 14년, 15년 정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니까 뭐 뉴스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가. 예.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그 박 씨라는 친구가 여기서 영안이 트이게 됐어요. 아예요? 그 영안이 트였다는 거에 대한 기준을 제가 이런 쪽에서 잘 몰라서 평소에 돌비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안이 트였다 하면은 어디 막
구석에서 사람이 보이고 막 이런 걸 보통 영안이 트였다고 하잖아요. 예. 이 친구는 어디에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는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느낌만. 네네. 저희 방송에서의 이제 영화분들은 그냥 허구한 날 보는 거. 이제 느낌을 조금 많이 느끼는 정도, 안 좋은 기운이나 네, 이런 좀, 걸. 네, 그거를 다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이 트셨구나. 네네. 그래서 그게 생활하는데 되게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연결이 되는 게 번개 예. 치던 날 제가 왜 골목길에서 귀신이 막 흘러 나오듯이 쏟아져 나오는 걸 봤고, 그거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한번 다시 아,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것도 학창 시절 때 있었던 일인데 마트에서 번개가 치고 어떤 귀신의 형태를 본 것 같은데 그 뒤에 골목길에서 귀신이 이렇게 흘러나온 듯한 느낌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학창 시절 때. 근데 그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다 같이 부랴부랴 도망갔는데 그 다음에 골목길을 확인을 해보니 그 안에 빨간 등처럼 돼가지고 뭐 이제 무당집이라 그러죠. 그 신당이 있는 거를 저희가 봤었는데 그쪽에 있는 신당이 이 박 씨의 어머니가 계시는 곳이었더라고요. 아, 그걸 제가 이번에 박 씨한테 통화하면서 듣게 됐어요. 제가 돌비님한테 이거를 신청하면서 좀 더 정확히 그때 사건을 좀 얘기를 맞춰보려고 네네. 박 씨랑 전화를 했었는데 본인의 어머니가 계시던 곳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뭔가 번개가 꽝 치고 잡기들이 막 어디서 공간 열린 것처럼 막 흘러나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러면 네네. 무당집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 잡기들이? 그게 저는 굉장히 많이 흘러나온 걸로 봤는데 잡기가 2명이었대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뭐 한 100명도 넘게 그냥 막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예. 2명이었는데 뭐 어머니가 모시는 신이 거기 계시고 잡기가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한테. 그래서 그때 그거를 보게 된 거다.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대요. 박 씨도 저한테 얘기하기를 너는 뭐 귀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다 그러게. 라고 하시고 어머니는 그 뒤로도 항상 저를 보면은 용상이라 그러셨어요. 항상 저를 보고. 용? 네, 저를 보고 용상이라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항상. 예. 너는 별탈 없는 용상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흐르는 듯이만 지나가면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거 덕분에 제가 좀 안전하지 않았나. 이야, 뭐 띠가 용띠거나 뭐 그런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아예 아니에요. 용이랑 관련이 많이 없죠, 멀어요. 드래곤이랑. 그렇죠. 닉네임 바꿔야겠네, 그렇죠. 김드래곤으로. 저는 뱀도 무서워해서 그런 파충류 쪽은 근데 용산이라는 게 뭘까? 어쨌든 그런 귀신이랑 이런 거랑 엮일 일은 많은데 탈은 없을 거다 이런 뜻일 건가?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탈이 없다고 하기엔 제가 저번에 겪은 일이 너무 크게 탈이 와서 그러니까요. 그 공장에서 네네. 그것도 그렇고 그 일은 진짜 생각하기도 싫네요. 모르겠어요. 이런 귀신을 봤다 아니면 이런 일들을 겪었다 했을 때 이야기 해보셨나요? 다른 분들? 이 얘기를요? 예. 아니면은 그때 공장에서 있었던 뭐 얘기를요? 공장도 그렇고 이 이야기도 그렇고. 이 이야기는 그때 네. 당시에 엄청 유명했어요. 그 동네에서 저희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녀서 엄청 유명했었던 얘기예요. 엄청 유명해가지고 저희 그때 막 한창 그 저주받은 애들이라고 막 그렇게도 불리고 그랬거든요. 본인들 그 팸 저주받은 아이들. 네네. 우리 애들이라 그러죠. 저희 시대에는. 근데 그때 당시에 뵀던 분이 너무 안타깝고 애들도 좀 그때 당시에는 너무 철없던 때라 막 그렇게 하고 넘어갔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절이라는 것 자체는 사람이 혼이 빠진다고들 표현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고 그때 당시에는 뭐 다른 귀신들이 노릴 수도 있다는 거를 아마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걸 왜 하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기절놀이라는 게 경동맥을 막아버려서 그렇게 기절이 되는 건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아이고, 오늘 김씨님 또 이렇게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 또 이제 김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저도 그때 당시에 한창 유행할 때 그 놀이를 제가 당해보기도 해봤어요. 왜냐면 저보고 해보라고 해봤거든요. 저는 호기심이 더 강해서. 와,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이러면서 그냥 내 몸을 주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친구들이 안 잡아줘가지고 저는 그냥 땅바닥에 얼굴을 부딪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또 이런 일들까지 엮여버리면 더 골치가 아프니까 절대로 이런 행동은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